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나이 들어서 만난 사람인데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끌렸습니다. 편안하면서도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건은 다 좋아 보입니다.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억지로 좋아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조건이 아닙니다. 당신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중년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매력이 무엇인지, 왜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나도 편안한지, 그리고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의 비밀. 이 내용은 제가 수십 년간 상담하며 직접 본 진짜 이야기입니다. 인생 후반의 사랑을 바꿀 수 있는 통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중년의 사랑이 20대, 30대 때와 다르다고들 하죠.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더 많이 계산하게 됩니다. 상처받을까봐 두렵습니다. 또 실패할까봐 걱정됩니다. 내가 너무 늙은 건 아닌가 불안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옆에 있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기댈 사람이 그립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을 찾습니다. 이게 지금 중년 남녀들의 현실입니다. 저는 40대 여성 상담사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백 분을 상담했습니다. 50대, 60대, 70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편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요.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뭔가 불편해요. 조건은 괜찮은 것 같은데 마음이 안 가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중년의 사랑은 조건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본능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중년 남녀들이 연애에서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조건이 좋으면 사랑도 생길 거라는 착각입니다. 이건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하지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조건 좋은 사람과 본능적으로 끌리는 사람.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겉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다릅니다. 그게 뭘까요? 이 답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본능적으로 끌리는 사람을 못 알아보면 인생 후반이 외롭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아보면 남은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본 일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년 남녀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사람. 그 5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목소리 톤이 안정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중년이 되면 귀가 예민해집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성격이 보입니다. 불안정한 사람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톤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감정이 실립니다. 듣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특히 전화 통화할 때를 보십시오. 작은 일에도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짜증이 묻어납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바로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이런 사람은 만나도 어떻습니까? 늘 긴장하게 만듭니다. 눈치를 보게 합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사람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톤이 일정합니다. 차분합니다.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어떻습니까?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말합니다.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62세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만난 남성분은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똑같았답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피곤해도 바빠도 늘 차분했답니다. 처음엔 무뚝뚝한 건가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답니다. 그 남성분은 감정 기복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분이었던 겁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평생 이 목소리 듣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매력입니다. 목소리 톤이 안정적인 사람은 결국 당신의 마음도 안정시켜줍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목소리는 좋은데 행동은 어떻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부드러운데 행동은 거칩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 차이가 인생을 바꿉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중년의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신뢰는 어디서 생깁니까? 큰 일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약속에서 생깁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시에 만나자 했는데 10분 늦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습니다. 전화할게 했는데 전화가 없습니다. 당연하다는 표정입니다. 다음에 내가 살게 했는데 까먹습니다. 기억조차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신뢰가 무너집니다. 마음이 떠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매력적인 사람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5시 약속이면 4시 55분에 도착합니다. 전화하겠다고 했으면 반드시 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기억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58세 남성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만난 여성분은 작은 약속을 정말 잘 지키셨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첫 만남에서 남성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커피는 아메리카노만 마셔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남에서 여성분이 아메리카노를 사왔답니다. 지난번에 아메리카노 좋아한다고 하셔서요. 그 한마디에 남성분이 감동했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은 제 말을 진짜 듣고 있었던 거예요. 지나가는 말도 기억하더라고요. 이런 사람 처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큰 약속도 지킵니다. 당신의 인생을 함께 지켜줍니다. 이게 진짜 매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약속은 잘 지키는데 감정 표현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안 합니다. 중년의 사랑은 눈치로 하는 게 아닙니다. 표현으로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수록 어떻습니까? 눈치 보기 싫어집니다. 속 썩이기 싫어집니다. 감정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가 났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서운한데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좋아하는데 티를 안 냅니다. 이런 사람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늘 불안합니다. 지금 기분이 어떤지 모릅니다. 관계가 전쟁이 됩니다. 그런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화가 나면 어떻게 말합니까? 나 지금 조금 화났어요. 그런데 당신 탓은 아니에요. 그냥 알아만 주세요. 서운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조금 섭섭했어요. 다음엔 미리 말해주면 좋겠어요. 좋아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같이 있으니까 편안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4세 여성분이셨습니다.
남자친구와 사소한 오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바로 말하지 않았답니다. 하루 정도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제는 내가 조금 예민했어. 당신 잘못이 아니라 내 문제였어. 이제 괜찮아. 미안해. 이 한마디가 뭘 바꿨을까요? 오해가 싸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요. 그래서 저도 편하게 말할 수 있어요. 평생 이렇게 지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매력입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당신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평생 같이 가도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감정 표현을 잘해도 생활 습관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사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생활 리듬이 맞아야 합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생활 리듬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중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만의 리듬이 생깁니다. 아침형 인간이 있습니다. 저녁형 인간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리듬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랑 같이 있어야지. 왜 혼자 있으려고 해? 나는 외로운데 당신은 안 외로워? 계속 자기 리듬에 맞추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리듬은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숨이 막힙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결국 지칩니다. 그런데 진짜 매력적인 사람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조용히 혼자 있게 해줍니다. 당신이 저녁에 활동적이면 그때 만나자고 합니다. 당신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면 나도 책 좀 읽을게. 편하게 쉬어.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59세 남성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아침형 인간이셨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책 읽는 게 습관이었답니다. 여자친구는 저녁형이었답니다. 밤 11시까지 활동적이었답니다. 처음엔 걱정했답니다. 리듬이 안 맞으니까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아침에 당신 시간 가지세요. 나는 저녁에 내 시간 가질게요. 점심때 만나서 같이 밥 먹으면 되죠. 이 한마디가 모든 걸 해결했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은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존중해줘요. 이런 편안함은 처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생활 리듬을 존중하는 사람은 당신의 삶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평생 함께해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리듬도 맞고 감정도 좋은데 과거를 자꾸 들먹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과 미래입니다. 5번째 특징입니다. 과거를 묻지 않는 사람입니다. 중년이 되면 누구나 과거가 있습니다. 이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별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래 혼자 산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를 자꾸 캐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왜 헤어졌어요? 아직도 연락해요? 자식들은 뭐래요? 계속 과거를 파헤칩니다. 비교하려고 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이런 사람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갇힙니다. 미래를 못 봅니다. 관계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숙한 사람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61세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분은 5년 전에 사별하셨답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었답니다. 새로 만난 남성분은 과거에 대해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 거예요. 나는 지금의 당신이 좋아요.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가 궁금해요. 이 한마디가 그분의 마음을 열었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은 제 아픈 과거를 들추지 않아요. 지금의 나를 봐줘요. 이렇게 편안한 사람은 처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매력입니다. 과거를 묻지 않는 사람은 당신의 미래를 함께 만들고 싶은 사람입니다. 평생 함께 걸어갈 사람입니다. 중년의 사랑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화려하거나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습관들이 기적을 만듭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상대의 속도에 맞춰줍니다. 빨리 가고 싶어도 상대가 천천히 가면 속도를 늦춥니다. 천천히 가고 싶은데 상대가 빠르면 조금 빠릅니다.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조율합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상대의 침묵을 존중합니다. 말이 없을 때 무슨 생각해? 하고 캐묻지 않습니다. 조용히 옆에 있어줍니다.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침묵도 함께 나눕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고마움을 말로 표현합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워요. 덕분이에요. 당신이 있어서 좋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게 감사입니다. 네 번째 습관입니다. 건강을 함께 챙깁니다. 약 먹었어요? 오늘 걸었어요? 잘 먹었어요? 간섭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입니다.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함께 있을 때는 웃습니다. 상대를 웃게 만듭니다. 우리 그래도 웃어요. 괜찮아요. 이것도 지나가요. 이런 사람들과 사는 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내 인생이 왜 이제서야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중년의 사랑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큰 조건보다 작은 마음 씀씀이가 깊은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과 만나면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뀝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조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이게 진짜 인연입니다. 화려한 데이트가 아니라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 이게 결국 평생을 함께할 사람입니다. 과거를 들먹이지 않고 지금의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당신의 미래를 함께할 사람입니다. 중년의 사랑은 본능으로 시작되지만 습관으로 완성됩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후반이 훨씬 더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의 목소리 톤만 들어도 기분을 알아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늘 눈치 보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당신의 작은 약속도 기억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큰 것만 챙기는 사람입니까?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숨기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당신의 생활 리듬을 존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 리듬에 맞추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의 과거를 묻지 않고 미래를 함께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입니까? 이 답은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스스로 찾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본능적으로 끌리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생기면 남은 인생이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중년의 사랑은 두 번째 기회입니다.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더 깊은 사랑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본능을 믿으십시오. 머리가 아니라 마음을 따르십시오. 당신이 편안한 사람,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 당신과 미래를 꿈꾸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남은 인생에 따뜻한 사랑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